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앞부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윤선 기자가 한 5분 정도 늦으신다고 그래서요. 오늘 1부는 법조인 두 분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예.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광고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광고 관련해서 짧은 언급이 네. 있으셨습니다. 예. 네. 뭐 원하시는 광고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직접 광고를 발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요? 야구 관련 이제 혹시 우리가 뭐 제가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야구 에이전트 일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는 일을 하고 저희 계세요. 선수들 뭐 다 아파가지고 광고하고 싶은 생각이 예. 1도 없어요. 뭐 선수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창기 화이팅 그냥.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복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이언츠의 팬인데 아, 참 그렇죠. 자이언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또 저희가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어. 그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자이언츠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선수죠? 전준우입니다. 아, 부상이 발목을 예. 잡았습니다. 예. 햄스가 좀 왔다가 손목까지 좀 안 좋아가지고 속상합니다. 예, 본격 어쩔 수가 없죠. 야구 얘기는 하죠 그냥. 네. 프로야구 방송. 예. 예. 야구 얘기 하죠. 야구 얘기. 야구 얘기 윤석열 얘기하면 좋은데. 뭐 합니까? 저 아, 인간입니까? 야구 얘기 좋은데 롯데 인간입니까, 얘기가 그게? 속상해서 그래요. 예. 네, 본격 프로야구 방송 너무 좋아요. 지금 한 며칠 전에 이제 롯데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이 네. 이번에 가을 야구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날 문형배 저 헌재 소장 직무대행의 네. 표정이 궁금했었는데 네.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AI에게 롯데가 우승하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하니까 2040년을 그려놨더라고요. 2040년 그리고 너무 웃긴 게 AI가 중간에 그려놓은 선수가 오타니예요. 예. 오타니 와야 돼. 오타니가 2040년에 몇 살입니까? 오타니가 50살 돼가 와야 돼. 네. 그래도 될똥 말똥. 그런 상황이다 지금 롯데. 네. 안타깝습니다. 조롱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타깝다고요. 네, 조롱하지 롯데 마세요. 선수 제이 선수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네. 전국에 계신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 이번에는 갈매기가 구슬프게 울었지만 네. 내년엔 또 비상하길 기대하면서 네. 뉴스 좀 살펴보죠. 두산 베어스 팬도 힘내세요. 자, 뉴스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 2명을 불렀는데 야구 얘기만 해. 자, 오늘 첫 소식은 그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어떤 제보의 형태의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 인증을 받아야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현직 교도관이 올린 글인데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 이 감사라는 건 땡큐가 아니라 감사받는다 할 때 그 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윤석열의 그 1차 구속 당시에 서울구치소가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가지고 뭐 심부름꾼이나 사동 도우미처럼 24시간 윤석열의 수발을 들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왜 7명인가 봤더니 한 명이 팀장이고 나머지 6명이 2인 1조로 3교대, 그러니까 24시간 8시간씩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말씀드린 순간 우리 장윤선 기자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예. 네. 교통 사정이 요새 또 어려우니까. 아니, 예. 브리핑 듣고 좀 얘기하느라고 예, 늦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뉴스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자, 서울구치소 교도관이니까 이 온라인 게시판에 지금 글을 쓸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바라고 이해가 됩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 주는 등의 수발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다. 그리고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이후에 댓글들이 또 달려요. 역시 댓글들도 인증받은 교도관들이 쓸 수 있는 건데 뭐 하고 싶어서 했겠냐. 현직 대통령이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뭐 등등의 댓글도 달린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이 내용을 일단은 감찰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심각하다고 뭐 좀 더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기록이 그 필요한 얘기까지, 얘기 좀 이따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게 아주 뜬 소문이나 헛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검증이 되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또 직무를 했던 사람이 아마 얘기했던 거를 듣고 올렸을 가능성이 높고 감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담당자들 찾아내야 돼요. 그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음. 왜냐하면 본인도 범죄가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숨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 이전에 다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보면 지금 드러난 것만 편지 배달 물심부름이겠지만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술 심부름, 담배는 안 피나? 뭐 먹는 거라든지 예. 아니 기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찰 문제, 이제 감찰이라는 게 예. 필요한 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예. 지금 이 상황이 범죄 상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직권남용죄라는 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직권남용죄고요. 네. 직무유기죄라는 게 의무 있는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죄인데요. 지금 그 대상이 공무원이건 누구든지 간에 지금 특정인이 이런 일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뭔가 이 7명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어떤 윤석열 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람이 존재를 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남용죄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뭐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든지 교도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직무유기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그 말을 첨언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를 가장 저지르기 쉬운 조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두 군데의 조직인데 하나가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어허. 대통령 경호처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막 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은 특별히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과 그 대통령 경호실법의 그 경호처법에 의해서 이 직권남용죄를 특별히 규정을 하고 형량을 높여놨어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예. 지금 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지금 아마 대통령 경호처 쪽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보이거든요. 반드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거는 단순한 뭐 조사 문제가 아니고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교정 관련 일하시는 분들 수용 일지의 중요성을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적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안 쓸 수가 없는 거라고.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는 건데 이번에 지금 52일간의 수용 일지가 누락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경호처 압력 관련된 의혹을 MBC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1월 19일에 영장 발부 내고 나서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나서 그 이튿날 경호처가 경호 대상자의 동정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고요.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각종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유출 시의 보안 의무 규정에 따라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 얼핏 보면 협박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냈다는 것이 그러면 그 수발을 들었다고 말하는 7명의 이 교정 직원들이 네,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보안. 예, 관련해서 제가 오늘 대통령실에 그 브리핑에서 이걸 물었어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그 위중하게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규현 판사 룸사롱 의혹, 뭐 그리고 이제 검사들 집단 행동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게 공직기관과 관련된 물론 예, 이제 사법부는 별도의 트랙으로 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행정부 안에서 빚어진 이 문제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찰로 끝낼 일이 아니라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2월에 알박기 인사로 김현수 당시 서울구치소장이 임명이 됐어요. 김현우. 김현우. 예, 김현우입니다. 아 예. 자꾸 김현수라고 그러네. 김현우 수미양가. 구치소장이 그때 어쨌든 문제적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수원구치소로 다른 구치소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안양교도소장 안양교도소로 이동을 했는데 당시에도 보면 이제 그 뭐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특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저기 뭐 당시에 재판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마다 너무나 이제 멀끔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예. 뭐 경호처 관계자가 들어가서 해주는 거냐, 그럼 헌재에 와서 누가 도와주는 거냐, 그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의혹과 그리고 또 공개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빗발쳤습니다. 네. 국회를 중심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교도소 안에 이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외부 미용사가 직접 뭐 도와준 흔적 뭐 이런 그 얘기도 것들까지도 했죠.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거는 뭐 법무부가 엄중 감찰도 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 수사로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큰 곳은 저는 구치소라고 보거든요. 서울구치소. 경호처에서 예. 압력 행사했던 거는 뭐 지금 드러난 사실상 맞다고 보는데
압력을 행사했다가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음. 그거는 그 다름의 문제고 결국은 구치소장이라든지 지금 팀장을 비롯해서 7명이 갔다면 예. 그 사람들을 누가 지시를 내렸고 네. 갔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시켰는지 등등도 경호처 조사도 필요하지만 구치소 조사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생각 들어요. 김현우 구치소장 당시에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최근에 열람한 내용이 있다고요. 이 윤석열 수용자가 있을 때 수용관리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일반 접견과는 달리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잘못된 겁니다. 거죠. 아시다시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들어가서 뭐 휴대전화로 전화기. 뭐 강아지 그림을 사진 뭐 봤네 보여주고. 어쨌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접견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닌 네. 그 이후의 시간, 심지어는 밤 늦게 혹은 음. 본인이 그 석방되던 1박 그날은 1박 2일로 그렇죠. 접견을 하기도 했던 이런 내용들이 따지자면 김현우 전 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의 결정으로 이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김정환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더 처벌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내란 방조에 해당한다고도 느낌도 들어요. 연결까지 된다. 음. 예. 그러니까 막 그걸 너무 막 인과성을 이렇게 관련성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냥 지금 봤을 때는 뭐 직무유기죄라든지 뭐 그런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고 이런 지시를 내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예. 김현우 이 사람. 그걸 봤을 때는 뭐 법적으로는 직무유기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뭐 직무적 아니 윤리적으로는 충분히 더 많이 어떤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수용 사실- 말씀하세요. 예. 네, 두 분 다 하셔도 됩니다. 이 수용관리 계획서 이야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음.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떤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조직. 이게 모든 행정청, 모든 행정 조직은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떤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얘가 전결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누구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다 나눠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 말하는 결재자들이 있다는 네, 거죠. 이 권한들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이 수용관리 계획서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그 수용자들을 관리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수용 그 시설 자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이제 당연히 구치소장과 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이 전체의 내용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뭐 수용관리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한두 명의 어떤 그 관리자들이 우리가 좀 약간 뭐 그 오버한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조직 자체에 지금 그 지휘 체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 전반적인 그 문제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예. 네. 조직 범죄 범죄. 비슷한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계획서 문서 만들어서 실행 계획을 세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한 예. 거고 그 원래 담당하는 업무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음흠. 그 7명의 그렇죠. 인원들이. 예. 근데 이 인원들을 다 빼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위한 보호 혹은 또 수발용으로 사람들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특혜를 위해서 이 김현우라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시 사항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해줘라 이렇게. 예. 예. 아니, 근데 이건 아직 의심입니다. 뭐 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요새 고소 고발이 많아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수용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진 건 김현우 소장의 결정으로 벌어진 건 맞는 거죠. 결제 서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거를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석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경호처 내부도 엄청나게 단속을 했어요. 내부 단속도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호관들을 상대로 해서 압박도 하고 겁박도 하고 뭐 회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경우에 따라서 잘하면 윤이 당시만 하더라도 4월 4일 날 탄핵이 결정이 예. 됐으니까 그 전 상황을 놓고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 잘 모시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본인들이 뭔가 인사상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진짜 신상 필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공직기관 말씀하신 회의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앞서 대통령실 얘기도 하셨지만 김남준 대변인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또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공직기관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 네.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과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담팀이라고 불리는 이 교도관들을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하긴 해야 돼요.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거 불가능.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근데 것에 지금 대한 말했던 것 중에 이유를 그거 있잖아요. 시켜서 진급하려고요. 네.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잘해가 야 저거 기소만 하면 내 이제 아주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아주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그런 건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로 아주 힘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김현우 같은 사람은 본인이 결정권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쩌면. 예. 근데 본인이 지금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가 복귀할 것 같고 복귀되면 자기는 이제 교도국장 교정국장. 교정국장 되고 이런 것들 노리고 한 게 아니냐 그런 거가 조사가 충분히 돼야 의심이 된다. 가능한 거니까. 조사돼야죠. 예. 그거 당연히. 지금 이 내용에 덧붙여서 볼 내용은 이게 특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뭐 본인이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1.8평 독방에서 뭐 서바이브가 힘들다 그랬다는데 독거방 4개 튼 공간을 자유롭게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만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혜가 지금 확인이 다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떠나서 지금 그 구속됐던 시점부터 석방되어 나오는 3월 8일. 예. 그러니까 1월 19일이죠. 1월 소위 말하는 1차 구속 시간 52일간. 52일간 이 기간 안에 그 서울구치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CCTV를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옷난동, 의자난동 이것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서 네. 일부 확인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뿐 아니라 알짜배기는 첫 번째 1월 달부터 3월 사이에 그때 구치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어느 정도의 황제 생활을 한 건지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죄수들하고 똑같은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똑같은 걸 먹고 그렇게 지낸 건지 아니면 특혜를 누리면서 왕처럼 산 건지 이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건 확인해야 돼요. 네, 이런 그리고 특혜 판에- 베푼 사람들 싹 다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런 판에 김계리라는 변호사는 뭐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뭐 컵라면에 건빵 먹는다, 뭐 주말 말고는 밥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혀 KBS에서 다 확인했던데 말도 안 돼요. 12,000원짜리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밥이 또 좋아요. 제가 아주- 막 그날 그 당일날 구치소 갔다 왔거든 서울구치소. 네. 물어봤어요. 음. 맛있냐? 맛있대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알았어. 잘 나온답니다. 아, 요런 뉴스. 근데 저는 그건 너무- 그것도 12,000원짜리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일별로 뭐 제육볶음 뭐 예. 도시락을 시켜다 먹었다는데 이 도시락을 누가 시켜왔냐 했더니 교도관이 시켜왔다는 그것도 예. 거잖아요. 문제아닙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니 예. 그러면 일반 수용자들 다른 사람들 저 교도관님 가가지고 도시락 좀 시켜오세요라고 하면 시켜옵니까? 그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런 특혜를 누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의 특혜가 나는 여전히 대통령이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태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윤 어게인 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진짜. 예. 이게 궁금해요. 김계리 변호사 뉴스는 이제 제작진이 스킵하라고 저한테 알렸는데 예. 넘어갈게요. 네. 네. 네.